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부산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부산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역 축제가 돌아왔답니다. 지역 축제가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됐는데요. 이 코로나로 지난해까지 대다수 축제가 취소됐고 일부 축제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했었죠. 올해는 거의 모든 부산 지역 축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네, 돌아온 지역 축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년마다 열리는 부산 모터쇼.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가 됐던 모터쇼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즉석에서 뛴 신선한 회와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물회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로 자리 잡은 해운대 모래축제. 올해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가 모래로 되살아났습니다. 가족끼리 코로나 시국에 여행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모래축제 와서 보니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부산국제영화제가 5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흘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영화제,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운영했던 지난해 총 관객 7만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마지막 정상화, 부산국제영화제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축제다운 축제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서객들은 일광 바다 축제 현장에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은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 gen말 축제로 인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관 신도시 곳곳에선 사생대회와 백일장, 청소년 어울마당 등이 펼쳐져 미래 꿈나무들이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2년 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해서 다시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상권도 환한 빛과 함께 활기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해운대 수욕장 빛파도 구간이 지난해의 2배로 확대됐습니다. 홍수랑 비축제 할 때 훨씬 장사가 낫지. 작년에도 비축제에서 구남로 좀 살았다 아이나. 응? 우리 코로나 때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네, 차선영 기자와 올해 축제 뒷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다고 들었는데요. 이 대다수 축제가 완전히 정상화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년 혹은 3년 만에 지역 축제가 부활하면서 이 대다수 축제의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배로 늘었습니다. 이 시민 참여 이벤트나 야외 공연, 개막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가 됐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 축제장마다 방역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 축제에 완전히 전환점을 맞았다고요? 네, 10월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여파로 부산 불꽃축제가 연기됐습니다.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치러졌는데요. 이 지스타 관람객 밀집을 막기 위해서 입장권 교환처와 입장 대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모습이었고요. 구역별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백스코 정문 6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서 안전관리 요원들도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해운대 비축제 역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점등식 행사는 취소가 됐고 이 비축제는 야간 시간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인 만큼 해수욕장 관람데크 밀집도 관리를 위해서 동시 출입 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이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의 안전관리 대책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년 착공 소식입니다. 차선영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요구도 있었고요. 풍산 이전이나 반여 농산물 시장 이전 문제 등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올해 공사에 착수해 2024년 1단계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2025년까지 풍산 부지, 2026년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이후 이 3단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심 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부산 도심 융합특구는 도심의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가 모델입니다. 부산의 미래 성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무기 생산업체인 풍산 부산공장을 중심으로 반송과 반여 두 지역이 단절된 데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고 지난해 말 부산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의 관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로 향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영향이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됐는데 이제 반송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반송 측에 이제 너무 열악화돼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시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원안 의결하면서 2023년부터 보상협의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선영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이 지연이 됐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2016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승인이 됐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있었고 사업 인정 단계에서 시간이 걸려서 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이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창업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부산의 목표인데 이 풍산과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라는 가장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산업체 풍산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이 사업 부지의 절반이 넘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 이전 부지를 찾는 건 어디로 이전을 추진하든 지역 반발이 커서 이 부지 찾는 일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현재 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는 일단 풍산과 농산물 도매시장 외에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대해서 먼저 보상과 착공을 하고 이 시설 이전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2027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칠 계획인데 이 풍산과 반여 농산물 시장 이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서 이 공사 마무리 기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7년 완공 예정은 미지수인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탑3 마지막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내년이 더 중요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인데요. 올해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지원과 민간 차원의 홍보 협력 등 유치 열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응원을 당부합니다. 또 다른 날 해운대 군함로에서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또 물류 허브인 부산에서 이런 2030 그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 하면 저희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부산 대표단은 두바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로 지정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정부 대표단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세계도시 순방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벌였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건은 박람회 개최 전인 오는 2029년까지 공항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덕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구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PT에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와 음원을 활용해 화두를 열고 방탄소년단이 영상으로 출연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바람을 전하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차별점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PT가 좀 추상적이었던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의 PT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PT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콘서트를 찾은 인원은 무려 5만여 명.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콘서트를 찾아온 수많은 아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인 부산은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선 7개월 만에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입니다. 네, 한국을 방문한 나라의 고위급 간부들을 부산에 초청해서 외교전을 벌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이 부산시에서 활발한 지역 외교 활동을 펼쳐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박형준 시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제박람회 총회에 참석해서 1, 2차에 이어서 3차 PT를 진행했고 이어서 프랑스와 불가리아, 보스니아, 산마리노 등 유럽 4개국 순방했습니다. 이 유럽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 건데요. 이 부산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 프랑스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특히 불가리아 소피아시와는 유럽권 최초로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돌면서 유치 기반 확보에 나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 현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BIE 국제박람회 기구의 부산 현지 실사가 내년 4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현지 실사가 유치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현지 실사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실사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박형준 부산시장도 유럽 4개국을 방문하고 이 돌아온 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유럽 현지 반응 역시 현지 실사 또 자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보고 이 지지국을 결정하겠다며 지지를 유보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년 현지 실사에서 부산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2030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든 못하든 이런 외교 활동이 국력을 키워가고 또 부산시 입장에선 정책적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러한 노력이 부산 유치로 이어지면 좋겠죠. 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선정한 부산 지역 주요 3대 뉴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